오늘 보면 이제 다음번은 내년에 뵙니다. 내년에 예. 2020년에 다시 뵙게 되는. 네. See you 내년. 예.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2019년 마지막 불금의 교양학 시간이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그런 의미로 2019년의 마지막 불금의 교양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있었던 한국의 술 총정리. 이게 정리가 됩니까? 술이 일단 해야죠. 너무 많은 술이 있기 너무 때문에 많은 술 예. 이슈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개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네. 뭐 우린 술 그러면은 그럼 우리나라 브랜드 맥주 몇 개 그리고 네, 소주 네. 그리고 뭐 양주 몇 개 몇 종류 네. 이러면 되는데 요즘에는 수입 주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마어마하죠.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리하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술 종류가 참 많은데 네. 지금 이제 맥주로 따지면은 네. 수입 맥주 방금 전에 네. 얘기했던 것처럼 수입 맥주가 여전히 지금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실은 이제 맥주 하면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수입 맥주가 이슈를 참 많이 가져갔어요. 네. 기사 나가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거라든지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의외로 국산 맥주가 좀 많이 가져간 편입니다. 그나마 국산 맥주가 네. 선전했어요. 선전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하이땡이라는 회사에서 네. 신제품이 하나 나왔잖아요. 네. 태 무슨 땡 해가지고 막 그렇죠. 회오리 치는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광고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네. 기존에 또 병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갈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젊은 층이 어필을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됩니다. 특히 대결 구도로 갔죠. 그 전에 있었던 그 카땡이라는 네네. 맥주와 또 태땡 이 대결 구도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불러왔고 누가 더 낫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이게 이런 현상을요. 네. 우리 국산 맥주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입 맥주가 뭔가 좀 잘못한 부분들이 마케팅을 좀 잘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는 네네. 어느 쪽으로 실은 해석돼야 뭐 맞습니까? 약간 둘 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어떤 수입 맥주 계속 쭉 강세를 치고 올라가다가 네. 어떤 걸 했냐면은 너무 잘 팔리니까 네.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맥주의 단점이 뭐냐면 맥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네. 근데 유통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땡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4캔에 10,000원, 5캔에 10,000원 그렇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거죠. 4캔에 10,000원 했던 것이 갑자기 6캔에 10,000원. 6캔에 10,000원짜리도 있어요. 6캔에 10,000원 있습니다. 예.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6캔에 10,000원짜리도 있고 8캔에 뭐 15,000원.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부가가치가 일단 내려간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수입 맥주 중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던 것이 실은 일본 맥주였죠. 일본 맥주 수입이 0원이었다. 그렇죠. 전혀 수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안 됐던 달이 있었죠. 예. 요즘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일본 맥주를 보면은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보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4캔에 한두 개는 꼭 일본 맥주를 샀는데 네. 싫으니까 아예 그쪽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냥 국산 맥주나 마시자라는 분위기가 살짝 조성된 것도 있었죠. 그러면은 맥주는 일단 네. 국산 맥주가 전반적으로 선전했다. 수입 맥주는 약간 좀 주춤했다. 네. 이렇게 평가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내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내년이 중요한 게 현재 대기업에서 나오는 맥주가 총 크게 세 종류예요. 네. 뭐 대표적으로 L사의 클라땡 뭐 이런 것이 있고 네. 또 HS사에서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태땡 그리고 오땡에서 나오는 이제 카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2파전인데 국산 맥주가 내년에 이 이슈를 더 끌려면 3파전으로 돼야 돼요. 네. 그럼 경쟁이 좀 더 치열하면 맞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국산 맥주 삼국지라든지 국산 맥주 삼국지로 부활하는가 약간 이런 이슈를 많이 끌어야지만 내년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분위기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쟁이 시장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수입 맥주한테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근데 실은 그 전에 한국의 맥주가 너무 다양성이 부족했어요. 맞아요. 다 뻔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늘 한국의 맥주는 회식 시장이라든지 그냥 시원하게 마시는 거기서 끝나는데 앞으로 다양성을 찾아서 많이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소맥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주업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소주업계는 이거는 제가 광고 때문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도 아닌 것이 네. 뭐 파충류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양소류. 양소류죠. 네.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그쵸. 이 소주업계 레트로 열풍이 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94년도 이전의 디자인, 대부분 이게 전체적인 걸 보면 80년대 디자인으로 간 것인데요. 네. 처음에는 이곳이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가 이제 진땡이라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서울이 본사인데 원래 시작은 전라남도에 있었던 무슨 땡이라는 네네. 회사에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두꺼비가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히트를 많이 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구라든지 마산 이런 것들도 이런 레트로적인 분위기에, 그러니까 80년대 분위기의 소주병을 가지고 제품을 새로 기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소주병은 다 이 초록색 병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것처럼 네네. 그 병으로 다 통일이 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용병이죠. 맞습니다. 예. 네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병은 투명한 병이에요. 네. 모양도 다르고 초록색 병이죠. 예, 색깔도 다르고. 그렇죠. 네네. 그 소주 업계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겠는데. 그렇죠. 그런 레트로적인 병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좀 네.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네. 규제에 묶였다고 해야 되나요? 좀 네. 자율협의 같은데 묶여가지고 좀 그렇게 안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실은 그런 걸 가지고 좀 약간 꺼려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약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남의 회사 것만 계속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회사 병이 계속 자기네 회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근데 세척해서 줘야 돼요.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재활용에 있어서 좀 이슈가 좀 생겼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이거를 돌려준다 만다 비용을 내라 뭐 한다 해서 한때 400만 병 정도가 그 L사의 창고에 좀 묶여 있었죠. 아, 그거 네. 가지고 신경전이 서로 좀 있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못 쓰는 병을 우리는 다 세척하고 다 해놨는데 네. 그러면은 당신네 거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내가 이거 그냥 돌려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서로 네. 교환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군요. 미묘한 부분이 있죠. 근데 네. 기존에 그 다른 그 병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돌려주고 이런 걸 잘 했는데 네. 이 소주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약이라든지 그런 협의 자체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우리가 수거비용 더 내겠다 네. 해가지고 잘 뭐 처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소주병은 한 10번 정도로 재활용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H사의 물건이 L사로 가기도 하고 L사의 물건이 H사로 가서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레트로 디자인이 돼 있는 소주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지는 실은 좀 약간 협의를 해서 네. 환경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이제 소주 쪽 분야에서 반가운 소식은 네. 증류식 소주가 그렇죠.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한국의 소주는 굉장히 뻔한 존재였는데 네, 희석식 소주잖아요. 그렇죠. 희석식 소주라고 하죠. 초록색병에 있는 일반적인 소주. 근데 이제 고급 소주 영역이 굉장히 커졌다. 그 고급 소주 영역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증류식 소주라고 네.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보통 가격이 병당 뭐 10,000원에서 한 4만 원, 5만 원 네. 정도 하니까 그 음식점 가서 먹으면 결과적으로 한 10발 정도는 주고 근데 먹어야 그것도 되는. 도수를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네, 원래 한 맞습니다. 40도가 넘는데 네네. 그걸 뭐 20도짜리로 만들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격도 좀 많이 내려가는 그쵸? 것들도 있던데요. 네. 제품들이 이제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증류식 소주 같은 경우는 17도, 20도, 25도, 40도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겠다는 것들은 52도, 53도 이렇게까지 만들기도 하죠. 53도까지 있어요. 53도까지 있습니다. 53도는 굉장히 독하네요. 굉장히 독하죠. 강하죠. 예, 그런 것들은 정말로 작게 맛만 음미하신다는 차원으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와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근데 와인 시장은 이거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계속 그 마트에서 판매하는 와인 중에서 최저가를 갱신하는 와인이 올해 나왔습니다. 아, 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저가 와인을
와인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한 2만 원대 이렇게 그쵸.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만 원대, 그렇죠. 만 원대, 5천 원대도 제가 봤어요. 맞습니다. 예. 4,900원짜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맞습니다. 추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중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전에 와인은 굉장히 멋있게 품위를 가지고 넥타이 차리고 와인병을 막 와인잔을 막 돌려가면서 향도 막 그렇게 마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마시자. 그냥 벌컥벌컥 마시자라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겨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와인이 좀 대중화를 향해 가는 모습인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약간 좀 프로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자체 그 우리 약간 플라스틱도 아닌 네. 좀 고무 튜브 같은 데다가 네네. 와인을 이렇게 넣어서 굉장히 네. 큰 병에다가 파는데 맞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네.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먹을만 들었어요. 해요. 오, 예. 네, 네. 의외로 먹을만 하고 그 가끔씩 이제 종이팩에다가 넣어가지고 예, 종이팩 같은 그렇죠. 종이팩에 넣어가지고 네. 그 수도꼭지 탁 틀면은 와인이 콱콱콱 나오잖아요. 네. 캠핑용 와인 같은 것들. 그리고 집에 손님 왔을 때 네, 왠지 맞습니다.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맞습니다. 쫙 따라주면. 맞습니다. 예. 그런 맛이 또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와인이 또 추구하는 것이 이제 한식하고 잘 어울린다. 예,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실은 뭐 시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스파게티 같은 거 먹는 게 아니니까 네. 한식하고 와인이 잘 어울려야만 이 와인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맨 처음에 와인이 이슈가 됐을 때 프랑스 와인 대단하다. 네. 갖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와인이다. 스페인 와인이다. 그러면서 가성비 좋은 칠레 와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칠레 와인조도 좀 비싸다 하면서 아예 더 확실히 가격을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선택한 마케팅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와인이 늘 우리가 스테이크랑 잘 어울린다 얘기하지만 스테이크 1년에 몇 번 먹겠습니까? 네, 저는 몇 번 못 먹습니다. 그렇죠. 좀 네. 비싼 데 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 네. 썬다고 하잖아요. 그건 네. 1년에 한 번 저도 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데 우리 와인 마시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치즈 조금 잘라놓고 이렇게 마시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드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우아하신데요. 그렇게- 네. 아니요, 치즈 싸요, 요즘엔. 자, 좀 이상하게. 근데 요즘에 와인 중에서 네. 뭐 방부제를 넣지 않은 와인.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뭐 기존에 이제 그 발효할 때도 균도 천연균, 그러니까 포도에 붙어 있는 천연균을 사용한다든지 그 방부제 같은 걸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이런 와인을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네.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로는 내추럴 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네. 팔기 위한 와인이 아닌 정말 만들기 위한 와인을 만들었던 그 시절의 기법을 사용한 와인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부제 같은 걸 안 넣다 보니까 뭐 포도 특유의 향이라든지 네. 그리고 복잡한 풍미를 굉장히 가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존의 와인과 다른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추럴 와인이 있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그냥 저가 와인으로 집에서 많이 마시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네. 방부제도 들어가고 네네. 지금 천연균이 아니라 네. 인공적으로 배양한 그렇죠. 균이 들어가 있는 네네. 그게 정반대 거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7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네요,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은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기보다는 그 한 잔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맛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자연의 맛은 어떤 것인지 네. 느끼기 위해서 즐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한 번쯤 이런 와인을 마셔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경험 삼아 등등도 있고요. 또 실제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지금 요즘에 소비 양극화도 있으니까 네네.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뭔가를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또 이런 와인이 소구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주, 맥주, 와인 네. 그럼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걸리. 막걸리. 네. 그 막걸리는 올해 어땠어요? 막걸리 시장은? 막걸리가 계속 10년 동안 계속 뭐라고 할까 이슈를 끄는 막걸리 이름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뭐 전국에 있는 팔도 막걸리 그리고 각각 지역에 있는 지역 막걸리 네. 그리고 감미를 넣지 않은 무감미료 막걸리 뭐 프리미엄 막걸리 이런 이름들이 쭉 이슈를 끌었는데 네. 올해는 굉장히 이 젊은 감성이 폭발한 크래프트 막걸리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라벨에 굉장히 개성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네. 지역의 농산물과 또 무감미료로 빚은 술들인데 가격이 한 10,000원대 전후예요. 네. 좀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네. 근데 굉장히 히트를 쳤죠.
네. 근데 뭐 와인은 6, 7만 원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 무감미료에다가 네. 우리나라 천연균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따지면은 차라리 막걸리를 마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100%더 낫습니다. 아, 제가 잘 질문했군요. 아, 그거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와인도 싶은데요. 좋은데요. 뭐 좋고 나쁜 걸 평가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가 네. 막걸리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의 내추럴 와인도 좋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천연균과 천연두루 그리고 무감미료로 만든 정말 이런 막걸리 너무 좋다. 네. 이런 걸 같이 인식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와인은 납득을 하고 막걸리 납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예전보다. 바뀌어가고 있죠. 예. 네. 근데 지금 막걸리뿐만 아니라 네. 전통주 시장은 어땠어요?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내년엔 더 성장을 할 겁니다. 예. 이유가 있는데 네. 뭐 전통주가 굉장히 좋다, 맛있어졌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은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네. 주류에서 유일하게 전통주만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인터넷에서 파는 술이 전통주다 보니까 네. 다양한 콘텐츠가 생긴 거예요. 뭐 카드 뉴스도 많이 생기고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SNS에 막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술이 있었네. 네. 내가 한국인인데 전통주도 몰랐다니.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콘텐츠가 공유되고 또 확산되고 소비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에서 계속 전통주가 많이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통주의 굉장히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은 외국 술 같은 경우에는 실은 맛있는 것 말고는 큰 콘텐츠로 이어가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외국의 와이너리를 우리가 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죠. 여행 가기도 쉽지도 않은데 한국의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동네 양조장도 있고 또 같이 가면은 좀 먼 지방으로 가면 거기 맛있는 음식이 있고 네네. 또 만날 사람도 있고 예, 여행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콘텐츠 확산이 굉장히 더 잘 돼서 훨씬 더 내년에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명우 씨가 네.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제가요? 예, 제 덕인 거예요? 이 방송 예, 네.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덕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셔가지고 아유, 아니에요. 그래도 제 덕이라고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을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2019년 한 해를 정리한 이런 날은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참 예전에는 그 한 살 먹는 게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뻤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도 나이 먹는 게 무척 두렵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며 사라 브라이트만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른 Time to Say Goodbye 신청해봤습니다. 이 노래 안에 모든 명우 씨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불금의 교양학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명우 씨가 추천해 주신 Time to Say Goodbye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